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CMA는 증권사형은 안 되지만 종금사에서는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험도 일반적인 보험 계약은 다 되지만 법인 계약은 아닙니다. 법인 계약은 보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액보험의 이제 주계약, 네, 변액보험 주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요거는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금사를 보면은 어때요? 표지음은 이제 은행에서 주로 하는데 음은 세 가지가 있죠. 표지음, 발행음, 또 기업음이 있는데 기업음 빼고는 다 됩니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거는요 예금자 보호가 돼요. 자,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과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본서 문제입니다. 최약자 예수금은 투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해주지 않습니다. 자, 발행은 표지음, 기업은 안 되지만 얘 둘은 되고 예외적으로 신탁 중에 유일하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죠. 원금 보증 신탁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은 CDRP 제외, 최악자 예수금 제외, 표지음 되고 보증보험도 안 됩니다. 네, 보증보험은 이렇게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보증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약간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자,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은 변액보험의 주계약, 주계약이 있고 특별약관이 있는데 주계약은 이제 펀드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안 하는 거고요. 특별약관에는 이제 요거는 그 펀드에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겁니다. CDRP 안 된다 그랬죠? 종금자는 되고 후순위 채권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더 마지막 문제 같은데. 자, 증권사 상품 중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의 계좌의 예수금은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3번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자 예수금, 수익자 예수금 다 돼요. 자, 이게 마지막인가요? 자, 보호 대상 상품끼리 짝지어진 것은 어때요? 둘 다 되죠? 차약자가 안 되고 또 어때요? 새마을금고 안 되고 표지음은 되는데 CD 안 되죠. 답이 1번입니다. 보험에서 이제 어때요? 안 되는 거. 법인 보험 안 되고 보증보험 안 되고, 그죠? 네, 안 되고, 변액보험의 주계약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금융투자 상품, 마무리했고 또 예금자 보호제도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자, 먼저 생명보험을 하겠는데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에 비해서는 좀 단순합니다. 내용도 작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기본 원리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다. 뭐냐?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 사망률과 생명표 세 가지다. 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대수의 법칙은요, 확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 위험의 확률이 나와야 돼요. 자, 위험에 대해서 확률이 나와야 됩니다. 사망률 나오잖아요, 사망률. 이 확률이 나와야, 이 보험 요율이 부과가 됩니다. 보험 요율이 이제, 보험 가격과 같은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확률이 나와야 보험 가격을 매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확률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간혹 이제, 드물게, 그죠? 드물게 동일한 숫자가 여러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무수히 던지면 어때요? 결국은 6분의 1에 수렴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위험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지 상등의 원칙은요, 이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보험회사가 유지 존속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리가 돼요. 자, 뭐냐면은, 보험료의 합계는 보험금의 합계와 경비 합계와 플러스함과 같다. 자, 그래서,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실손보험의 손해율 높잖아요. 그죠? 보험료 자꾸 올라가죠.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자꾸 오르잖아요. 그죠? 이게 보험금이 올라가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보험료 총액은 예, 보험금 플러스 경비입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이제 보험 사기가 많아진다면 보험금 지출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예, 다수의 이제 선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보험료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야 보험회사가 유지 존속이 되겠죠. 이게 이제 수지 상등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험생명표는요, 대수의 법칙과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제 생명보험에서 가장 큰 위험이 사망이죠. 사망률을, 요건 이제 우리 기본서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거는 8회 경험생명표입니다.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사망률이에요. 자, 사망보험의 보험사고는 가입자의 사망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서 경험생명표를 작성하고 여기에 대한 확률을 기반으로 보험료율을, 보험 가격을 매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가 보험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의 구성원리 세 가지입니다.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 경험생명표. 일단 이 타이틀 세 개를 알으셔야 돼요.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수지 상등의 원칙,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이제 예제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때요? 3위원은 요거는 이제 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닌 거를 고르시는 정도가 오히려 큰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시험에 낼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 투혼사 과정에서는.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예제를 보죠. 주사위 나오면 대수의 법칙이죠. 자, 수지 상등의 원칙은 계약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 수많은 계약자들이 납입하는 이 보험료 총액이 어때요? 사고 시 지급이 되는 보험금 총액, 이렇게 이르면 틀린 겁니다. 어때요? 경비는 어때요? 보험회사가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그래서 보험료 총액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같아야 된다가 아니라 보험금 플러스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경험생명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국민생명표라고요.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면은 경험생명표라고 합니다. 네, 밑에 나오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주제가 바뀌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먼저 생명보험은 어때요? 효용을 장래에 인식하게 되죠? 미래에 대한 상품이잖아요. 지금 내가 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내가 나중에 암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효용이 나중에 미래형 상품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효용의 수혜자는 타인이다. 요거는 이제 사망보험에 대한 내용이죠. 입원이나 수술은 본인이 직접 받게 되지만 생명보험의 가장 큰 비중이 사망보험이니까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이 보험금을 받게 되죠. 수혜자는 타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효용은 화폐 가치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그죠? 네,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화폐 가치로 효용이 평가되고. 자, 보험의 원가는 예정 기초율에 기반해서 결정이 된다. 예정 기초율은 자, 뒤에 나옵니다.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율. 자, 원가 중에 재료비의 비중이 높다. 요건 이제 높다, 낮다로 잘 나오거든요. 높다입니다. 자, 뭐냐면은 뒤에서 봅니다만은 자,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할 때 납입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해요. 영업보험료. 자,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플러스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이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요거 이제 경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요게 이제 순보험료를 재료비라고 그래, 재료비. 사망에 대한 재료비. 자,
자, 일반적으로 한 70%가 됩니다. 7, 80. 그래서 다른 일반 제조업 상품에 비해서는 어때요? 매우 재료비 비중이 높은 거죠. 제조업 재료비 이렇게 안 가죠. 제조업은 이제 매출 원가에다가 어때요? 플러스 판관비라고 하죠. 판관비. 그 직원들 월급 그죠? 비용에 들어가죠. 그리고 뭐 광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다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험회사는 재료비가 매우 높다. 맞습니다. 장래에 발생되는 보험금 지급, 보험료를 먼저 내고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보험료 매출이 먼저 발생하죠.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되니까 경비 매출 원가가 나중에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미래 사후적으로 발생한다. 이유는 결국은 보험금 네 마이너스 보험료일 텐데 그죠? 아 그죠? 저 보험료 마이너스 보험금이다 그죠? 보험료 마이너스 보험금. 그러니까 보험금이 나중에 미래에 나가는 거니까 사후적으로 발생한다. 이유는 보험 계약자에게도 배당으로 지급이 된다. 이게 이제 보험회사 특징입니다. 일반 제조업은 주주에게만 다 일반 회사 주주만 줍니다만은 보험 상품은요 주주 플러스 계약자, 유배당 상품은요 계약자에도 회사에 기여한 공론가 있으니 배당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보험의 특징입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업보험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영업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직접 납입하는 보험료인데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플러스 저축보험료. 이제 위험은 뭐 사망보장이라든지 뭐 암보험 같으면 이제 암에 대한 보장비가 되겠죠. 그리고 저축보험은요 이제 만기 환급형 보험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가보험료는 이제 이렇게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영업보험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고 중요한 편입니다. 그리고 영업보험료의 각각이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3,2원 예정기초율이라고 아까 살짝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예정기초율에 세 가지가 있는데 3,2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지난 시험에 나왔었죠. 2018년 11월 시험에. 자, 일단 예제를 봅시다. 생명보험의 특징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장래 인식을 하게 된다. 본인보다 타인이 누리게 된다. 화폐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원가를 평가할 경우에 재료비의 비중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영업보험료 기본서 문제입니다. 영업보험료 관련식 중 옳은 것은 어때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 맞죠? 얘는 뭐가 틀렸습니까? 뒤에 부가가 빠졌죠? 위험과 저축이 합쳐서 순이니까 얘는 자 부가보험료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가 그러네. 제가 잘못 봤네요. 다 맞는 내용이죠? 순보험료니까 또 부가보험료니까 가나다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협회 시험은요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가나다 옳은 거 고르기. 뭐 다 옳다 뭐 이런 것도 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3,2원 방식. 네. 실제로는 이제 현재는 이 3,2원 플러스 알파 현금흐름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 뭐 3,2원이 주축이 되는 거니까 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업보험료는 말씀드린 대로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위험보험료는 뭐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이 된다. 아까 이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위험, 그죠? 예정위험률, 자 확률이 있어야 되죠. 예정위험률. 그리고 이제 저축보험료를 결정하는 예정기초율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예정이율입니다. 이율, 불이되는 이자, 이율.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라고 하죠. 보험회사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보험료에 부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유지 존속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사업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각각의 요율이 결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예정기초율 3개입니다.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 비율. 자, 그러면 예정위험률이 올라가면 위험보험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에서 사망률이 올라가면 어때요? 당연히
예, 위험보험료 올라가겠죠. 지금 이제 사망률이 떨어지는 중이잖아요. 그 위험보험료 좀 내려가고 있다. 종신보험만 따지면. 자, 그리고 사업비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부가보험료도 올라가겠죠. 네, 뭐 사업비가 10%였는데 뭐 15%로 올랐다. 이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아주 좀 지엽적이다 할 수 있는데 예정 이율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네. 예정이율은 내려가면 저축보험료 올라가요. 이제 이건 뭐냐면 이자가 14%, 요건 제가 92년도 첫 입사했을 때 시중 금리였습니다. 지금 3% 어때요? 14로 갈 때는 이자가 많이 불으니까 내가 보험료를 조금만 내도 예를 들어서 만기 1억을 받을 때 14로 가면은 아주 빨리 이렇게 이자가 붙겠죠. 그러나 3%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여기는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 올라갑니다. 예정률이 내려가면은 예정률이 14에서 3% 내려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 기본서 본문에는 없는데 연습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좀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영업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영되지 않는 것은 어때요? 예전 기초율이잖아요. 예전 기초율 3개. 손해율은, 요거는 이제 손해보험회사에 이제 주로 반영이 됩니다. 손해율은 뭐냐면 보험료, 따로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요. 보험료분의 보험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수익이 1억인데 7천만 원 지급이 됐다 그러면 손해율이 몇 퍼센트? 70%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해서 다음에 보험료의 결정이 반영이 되죠.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다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서 그 다음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타이틀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중요한 이제 큰 타이틀이 아니라도 우리는 또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다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거는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기본서 문제니까 이해를 또 해야 되겠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정 사망률과 사업 비율은 방향이 같아요. 그죠?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그런데 예정이율은 반대다라는 거. 이 팁을 하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내려가죠. 그죠? 나머지 둘과 반대다. 네, 요랬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입니다. 순보험료는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에 의해서 계산된다. 왜 그럴까요? 순보험료는 뭐와 뭘로? 위험보험료 플러스 저축보험료인데 위험보험료는 예정 위험률인데 예정 위험률 중에 제일 높은 게 예정 사망률이니까 이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저축보험료는 이제 예정 이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명보험의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험사고에 따라서는, 그 사고가 사망이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이게 사망보험이죠?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험이 되겠죠. 생명보험. 보험사고 사망이다. 이건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개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생존보험은요 살아있어야 생존보험 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양로보험은 두 개를 다 합한 거예요.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이 이제 기능이 두 개 다 넣어준 건데 이제 우리 기본서는 따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변액보험 중에 이제 적립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요거 뭐 시험 대비는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존보험에서 만기전 사망 시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오리지널 생존보험은요. 자, 예를 들어서 만기가 있잖아요. 자, A. 자, A 계약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제 A가 중도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A에게는 아무것도 지급이 안 됩니다. 생존보험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리지널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A가 중도에 사망하게 되면 여기까지 납입한 돈이 있을까요? 납입한 돈이. 그러나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이 돈이 나머지 계약자들에게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오래 살아있어야 도움이 되는 거죠. 유리한 거죠.
이게 이제 생존보험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 입장에서는 사망했는데 돈을 하나도 못 받으면은 기분이 아주 안 좋겠죠. 그러면 이런 보험에 가입을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형태는 판매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만일에 A가 여기서 사망하게 되면은 자 연금의 개시 시점 여기인데 중도에 사망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은 돌려준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